안녕하십니까, TM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버스, 전세버스라고 하죠. 관광버스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액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 상담을 했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 좀 이따가 차를 정차한 다음에 확실하게 제가 관광버스에 대해서 관광버스 종류부터, 쉽게 말해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관광버스 대절 요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고 회사마다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또 버스 기사 뭐 여러가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버스 대절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전화로 45인승을 하루 쓰는데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절대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견적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계획이 일정이 있어 가지고 버스가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운행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그 다음에 장소, 뭐 경유지가 있으시면 경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45인승이 필요하다, 25인승이 필요하다, 뭐 28인승 리무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셔야만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차를 세워놓고 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제 차를 세워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상담하실 때 45인승 하루 쓰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일단 먼저 버스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25인승 미니버스가 있고 45인승 대형버스, 그 다음에 28인승 우등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종류고요. 그 다음에 15인승 버스가 있고 35인승 버스, 그 다음에 36인승, 뭐 40인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인승 미니버스는 25인승보다 작은데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현대 솔라티, 뭐 벤츠 스프린터, 그 다음에 뭐 르노 삼성에서 나와 있는,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요즘 뭐 인천공항 같은데 투어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 렌트카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데 대형 면허만 있으면 운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5인승이 있는데 이거는 관광버스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입찰 같은데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지역 뭐 이런데 입찰 나오는데 거기에 35인승을 요구하는 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사서 운행을 합니다. 관광버스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인승 뭐 40인승 이런 버스들이 있다고 인터넷 사이트 보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기사님들이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의자를 탈거해서 손님들 편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식으로 추구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세 가지: 25인승 미니버스, 45인승 대형버스, 28인승 우등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인승 미니버스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마을버스 같은데 보이는 거 아시죠? 노란버스, 셔틀버스, 그런 걸 똑같습니다. 크기는 17개가 정좌석이고 나머지는 펼쳐서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여행하시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한 트렁크가 없어요. 맨 뒤에 트렁크가 있는데 기사님들 개인 소지품 넣고 나면 트렁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에 여행하시는 분들, 공항이나 가시는 분들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25인승 쓰시는데 절대로 안됩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쓰셔야만이 트렁크 넣고 합니다.
뭐 인원이 20 몇 명이면 무조건 10명 이상, 15명 이상 되시면 무조건 45인승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장 저렴한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그다음 가장 일반적인 관광버스인데, 뭐 입찰이든 뭐 통학이든 뭐 MT, OT, 그 다음에 결혼식, 뭐 장례식, 그 다음에 산악회, 동호회들, 그 다음 출퇴근 버스, 기업체, 워크샵, 이런 거 모든 버스들이 거의 45인승을 쓰십니다. 44인승과 45인승이 있는데, 이건 출고될 때 맨 뒷자리가 4개냐 5개냐 따라서 44인승, 45인승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이 45인승입니다. 앞좌석의 보조자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버스고요. 그 다음에 28인승 우등, 저희는 대부분 리무진 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는 가장 비싼 버스이고, 특히 관광버스에 있는 리무진 버스는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쌉니다. 45인승 대비해서 15만원, 20만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금호석 같은데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우등버스 똑같습니다. 크기. 단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는 거, 그래서 비싸다는 거, 그 점 아시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20 몇 명 밖에 안 타는데 45인승보다 더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 요즘 28인승 리무진 많이 찾습니다. 왜냐, 예전처럼 40 몇 명씩 뭐 산악회 빼고 단체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게 거의 없어요. 기껏 많아봐야 20 몇 명, 30 몇 명입니다. 그래도 20 몇 명 되시면, 돈이 여유가 있다 하시면 리무진 버스를 많이 쓰시고, 28명 넘어가시면은 45인승을 어쩔 수 없이 45인승을 쓰십니다.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버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스 대절 요금을 물어보시는데, 버스 대절 요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책정됩니다. 일단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 고속버스 통행료, 그 다음에 모든 거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또 기사님 봉사료, 팁이죠. 그 다음에 기사님 숙식비, 뭐 장거리 1박 2일, 2박 3일 가실 경우에 숙식비,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짓고 계약하실 때 회사랑 명확하게 구분 짓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기사님 봉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싸게 하신다고 뭐 봉사료, 주차비 이런 거, 통행료 뭐 이런 거 다 별도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대부분 버스 회사들이 봉사료 별도, 뭐 숙식비 별도 이렇게 책정합니다. 왜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느끼시는 게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다 별도로 책정해요. 1000원하고 990원하고 틀리다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거 똑같습니다. 다 부가세 별도, 봉사료 별도, 뭐 숙식비 별도 이렇게 책정합니다. 또 현금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명확하게 계약하실 때 부가세 별도인지, 뭐 봉사료가 별도인지, 또 뭐 숙식비는 또 따로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고, 그리고 견적 물어보실 때 정확한 날짜,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운행한다,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이 정확하게 견적이 나옵니다. 대뜸 45인승 한 대 하루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요즘 염두에 두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운행 회사에 대해서 간혹 시즌에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걸 뉴스에 보시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있느냐, 뭐 버스 기사는 몇 년 뭐 운행했느냐, 경력이 몇 년이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영업용 버스는 공제조합에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님들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대형 면허만 가지고 운전 못 하십니다.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치고 교육을 받고, 또 1년마다 한 번씩 교육받고 해서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그런 분들이 또 버스 운전했던 1년 이상, 마을버스부터 했던 1년 이상 운행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TV에 사고 나는 거 보면 시즌 때 무리하게 운행하시다가 숙면을 못 취해 하셔가지고 졸음운전 하셔서, 또는 그거는 뭐 기사님 잘못이지만, 또는 앞차가 잘못해서 갑자기 급정하는 거 많이 보셨죠? 대형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들이 크고 고속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자가용처럼 갑자기 못 섭니다. 그래서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도. 그리고 또 브레이크 밟으면 승객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갑자기 뭐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하여튼 앞차의 잘못으로 사고 난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버스 정비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대절하는 요령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봉사료 유력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아침에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봉투에 5만원 10만원 넣어서 주시면은 그날 하루 완전히 풀로 행복하십니다. 왜? 기사님 간쓸게 다 내줍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간혹 젊으신 분들이나 봉사를 안 챙겨주시면 약간,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버스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버스 운임은 버스 회사로 주는 거고 봉사료는 기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봉사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게 버스 운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아셔야 됩니다. 간혹 버스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뭐 실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하실 때 명백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료 말씀드렸는데, 기사님들 뭐 요즘은 젊으신 분도 많지만 나이 드신 분들 뭐 식사라든지 봉사료 이런 거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나왔기 때문에 돈 번다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나를 대접하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대접이, 쉽게 말해서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이 점 아셔야 됩니다. 간혹 젊으신 분들 뭐 운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사님 식사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매너가 아니죠. 그런 점 염두에 주시고 이런 예절 같은 거, 버스 탑승하신 예절,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험 다 가입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버스 기사가 다 자격증이 특수 전문직이라는 거 아시죠? 간혹 또 여자분들이 운전하고 싶어서, 저도 여행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해서 버스를 운전했습니다만 여자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관광버스 운전하고 싶은데 멋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행면허 따시고 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가셔가지고 버스 운전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 같으면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견습 타시고 바로 운행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걸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경력 1년 정도 쌓으신 다음에 관광버스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하기 때문에 운전에 굉장히 좀 잘 하시는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기 때문에 요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버스 연수가 필요하시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 차로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관광버스 대절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료의 위력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관광버스는 시즌, 비시즌이 있어요. 여행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여행하고 4월달, 5월달이 굉장히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1월 초까지 시즌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겨울과 그 다음에 7월, 8월 완전 비수기입니다. 놀러 안 가십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놀러 가시는 것들이 좀 약간 유리하고, 왜?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론 결혼식은 뭐 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때 잡으신 것도 한 가지 팁이고요.
시즌 때, 특히 시즌 때는 차들이 없어요. 정말 바쁠 때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바퀴만 달린 것도 막 운행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정이 계획이 잡히시면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임박해서 뭐 1, 2주 뒤에 전에 시즌 때 차 구하시려면은 차가 없어요. 정말 이 점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때도 차가 없는데 억지로 구하신다 한다면 전부 더블 또 따더블 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서울 부산 간 100만원 정도 할 거를 150만원 200만원 합니다. 이 점 아시겠죠?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관광버스 대절하시라는 거. 네, 이 점 염두에 두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